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반도체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김경민입니다. 주말에 발간한 반도체 위클리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반도체 위클리 쓰면서 지난주 실적들을 이제 다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5G에 관련된 비메모리 회사들 중에서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팹리스 그리고 파운드리, 후공정까지 모두 좋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우선 지난주 국가별 수익률을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국의 KRX 반도체는 5.6% 상승하면서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4.8% 상승했고 대만 반도체는 7.7%, 그리고 지난 한 달간 부진했던 중국 반도체 업종은 9.2% 상승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회사는 퀄컴하고 미디어텍이었고요. 이 양사는 4월에서 6월까지의 실적과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특히 미디어텍 같은 경우는 다음 분기의 매출 가이던스를 20% 이상 성장하는 것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5G 종목 중에 모바일 시스템온 칩을 설계하는 회사, 그리고 RF 솔루션을 설계하는 팹리스 회사들도 역시 실적 가이던스를 잘 줬기 때문에 주가가 견조했습니다. 주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퀄컴은 18.8% 상승했고요. 미디어텍은 이미 지난 두 달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3.9% 상승했고, 스카이웍스는 10.6%, 그리고 스카이웍스와 함께 RF 솔루션 시장을 이제 3분의 1로 그렇게 나눠서 가져가고 있는 코보라는 회사가 14.5% 상승했습니다. 이쪽 업종뿐만이 아니라 파운드리 회사도 역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왜냐하면 5G 그 팹리스 설계사들의 실적이 좋으면 이 파운드리 회사들은 수혜가 뒤따르고요. 특히 인텔이 2주 전에 실적 발표하면서 외부 위탁 생산을 하겠다, 즉 외부의 파운드리를 이용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낙수 효과가 전반적으로 기대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이쪽은 다 12인치 쪽이고요. 8인치 쪽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낙수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지난주에 실적 발표했던 그 8인치 팹을 보유하고 있는 대만의 UMC라는 회사가 가동률이 100%다라는 점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관련주 주가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위인 TSMC가 10.2% 상승했고요. 삼성전자도 6.8% 상승을 했고,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샀는데 외국인의 매수 이유는 전적으로 비메모리 파운드리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드린 대만의 UMC는 13.2%, 그리고 중국의 SMIC는 금요일에 실적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다들 좋으니까 이 회사도 좋을 거다라는 이유로 16.4% 상승했고요. 한국의 8인치 파운드리 팹을 갖고 있는 DBI텍은 13.1%, 그리고 중국의 화홍 세미컨덕터라는 회사가 있는데 역시 이 기업도 19.9%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가 측면에서 팹리스 회사들 그리고 파운드리 회사들이 모두 주가가 좋았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5건 이상의 굉장히 많은 자료를 발간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을 드리면 한국에서 반도체 대형주를 사시는 분들은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에 집중하시는 것이 맞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비메모리 회사들이 역시 실적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재 국산화가 지속되고 있는 공정소재 업종에도 관심을 계속 보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실적 발표했던 해외 기업 중에 엠코라는 회사 그리고 ASE라는 회사가 실적이 좋고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 좋았습니다. 이 회사들은 모두 후공정 2위 그리고 1위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비메모리는 팹리스가 좋습니다, 파운드리가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후공정도 좋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들 중에서도 비메모리 후공정 서플라이 체인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주 이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또는 내일 대만의 D램 공급사인 난야테크가 7월 매출을 발표합니다. 이미 이제 한국 수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D램 가격이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난야테크의 7월 매출은 전년하고 비교하면 YOY로는 성장할 수 있는데요. 전월하고 비교하면 MOM으로는 틀림없이 역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은 8, 9월에도 지속될 것 같고요. 난야테크 실적 발표가 끝나면 이어서 에이스피드가 7월 매출을 발표합니다. 에이스피드 같은 경우는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설계를 하는데 이미 6월 달에 매출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YOY 성장률이 90%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숫자가 좋으면 그 다음 달에는 피크 아웃, 즉 숫자가 좀 내려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난야테크나 에이스피드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방 산업의 메모리 가격 하락 그리고 서버 수요 둔화 때문에 7월 매출은 좀 기대감이 낮은 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화수목금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또 연이어 실적을 발표합니다. 소니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보실 때는 카메라 이미지 센서 사업부만 보시면 되고요. 지난 분기에는 톤다운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업계 정황을 살펴보면 카메라 이미지 센서 수요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니가 여기 관련해서 혹시 톤을 올리는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LA는 미국의 검사 장비 회사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장비 회사들이 한꺼번에 몰아서 실적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번갈아서 하는데 지난주에는 랩리서치가 이미 실적 발표하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KLA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또 KLA가 EUV 노광 장비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뭐 노광 장비를 직접 만드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을 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한번 그런 관점에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웨이퍼스라고 하는 대만의 웨이퍼 회사가 실적 발표하는데요. 최근에 웨이퍼 회사들은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지만 1분기, 2분기에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마 글로벌 웨이퍼스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는 마이크로칩이라는 회사가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이 회사는 대표가 인텔 출신입니다. 그리고 전체 매출의 50% 정도가 중국 향이고요. 그리고 생활가전용 반도체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칩이 실적 발표하면 중국 수요가 어떤지 또는 생활가전 수요가 어떤지 그런 관점에서 다들 관심 있게 보시기 때문에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는 웨스턴 디지털이 실적 발표하는데요. 낸드 플래시 관련돼서 이제 가이던스를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업황은 3분기에는 낸드 가격이 하락한다. 그리고 4분기에는 조금 반등하거나 아니면 하락폭이 완화된다라는 상황인데요. 웨스턴 디지털이 전 세계 2위이기 때문에 어떤 그 가이던스를 제시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일본의 웨이퍼 회사인 썸코도 실적 발표하는데 그 앞서서 실적 발표한 웨이퍼 회사들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썸코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는 중계 파운드리 회사 SMIC가 실적 발표하고요. SMIC는 지금 가동률이 100%이기 때문에 아마도 좋은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지난주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그리고 저희 스탠스와 그리고 금주에 매일 좀 관찰하셔야 되는 글로벌 기업들 실적 발표 일정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